설계연수니까 원장 설지윤입니다. 오늘은 무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턱이라는 것은 여기 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를 무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없다가 보면 일반적으로 얼굴을 보면 첫째 목이 이중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 저는 사투리 말로 이런 옷을 덕거리 사스라 그랬나? 뭐 그랬는데 영어로는 터틀넥 셔츠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셔츠 있죠. 그런 걸 입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턱과 목선이 이렇게 각이 뚜렷해야지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턱선과 목이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그런 사람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턱이고,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볼이 항상 볼살이가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본인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몸에서 살은 빠지는 것 같고 몸에 살은 없는데 볼살은 안 빠진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또 어르신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아기 때 젖살을 지금도 볼이 갖고 있니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일단 외관상 문제고요. 기능적인 문제로도 이 턱에는 이 턱 끝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눌려보면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턱 끝에서 가는 근육이 두 개거든요. 여기 가는 목젖이라나 아담스 애플 튀어나오는 뼈 있죠. 거리 가는 근육이 하나 있고 이 턱 끝에서 혀 바닥 밑으로 기어가서 들어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턱 끝이 앞으로 나갈 것이 안 나오고 뒤로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모든 구강 구조 안에 들어있는 혀나 이런 근육의 연부조직들이 뒤로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저녁에 주무실 때 코를 많이 좀 고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20, 30대는 코 고는 게 약했다, 별로 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 60대 가면서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뒤로 더 내려앉겠죠? 뒤로 혀가. 그러니까 무턱인 사람들은 더 코를 많이 걸죠. 농담스럽게 얘기를 드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MT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같이 놀러를 갔을 때 저녁에 주무실 때 누가 코를 많이 골까? 턱이 없는 무턱인 사람들 코를 많이 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 수술 사진과 그 다음에 수술 전후 사진 이런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이 앞턱 끝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무턱인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턱 끝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턱 끝만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자르서 앞으로 이거 빼가지고 이거를 자른 뒤에 이 턱 끝을 전진을 시켜주는데 이 턱 끝을 자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를 때 여기 보면 신경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신경 나오는 곳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턱 끝만 이렇게 작게 자르면 여기 끝만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병원에서는 시옷절기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앞에 턱 끝만 나와요. 이 턱 끝만 나오면은 턱 끝이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교과서에 정해져 있는 이름은 아닌데 저는 우리가 문에 보면 동그란 손잡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 때 돌리는 손잡이. 그래서 이 끝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톡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노원압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턱선 끝을 자를 때 여기 신경선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한 1cm 정도 후반까지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후반까지 잘라주면 이 전체가 앞으로 쭉 나오면서 턱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턱선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턱끝이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턱 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 턱 끝을 보면은 그 턱 끝에서 이렇게 잘랐죠. 잘라서 이걸 앞으로 빼냈어요. 이렇게 앞으로 좀 전진시켜서 빼냈죠. 아까 제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신경이에요. 이게 신경. 그래서 수술할 때는 항상 절개를 작게 하고 뭐 수술을 한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넓게 보고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존을 시켜놓고 수술을 마쳐야 나중에 뭐 신경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경을 안 끊었다 해서 이 무턱 수술이나 앞턱 수술을 했을 때 여기 아랫입술, 요거 지금 아랫입술이거든요. 아랫입술에 감각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신경에서 이렇게 살속을 아랫입술 쪽에 속으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부채살처럼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아까 신경 그 페디클 줄기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그 아랫입술을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잘랐는데 자를 때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유지를 했지만 살 속에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올라간 여기 있는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입술의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피부를 자르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살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아래 입술의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존하면서 수술해야겠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턱 끝이 이렇게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각이 좀 있어야 되고 이 턱 끝이 앞으로 쭉 빠져나와줘야 여기 목선도 좀 더 날렵하게 보일 건데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옆모습에서 보면 이런 경계 라인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쪽이 통통하니까. 그런데 이 턱 끝이 나가면 외관상으로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경계 라인도 없어지고 이 턱선도 길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 턱선도 길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외관상으로서는 아랫볼 이쪽 부위가 굉장히 날렵하게 슬림해지고 그 다음에 볼살도 줄어들고 이 턱선도 굉장히 이쪽에서 날렵해지고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셔츠를 입어도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선 라인 턱 끝에서 코끝에서 턱선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연결선 라인에서 이렇게 입술이 딱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턱끝이 뒤로 쏙 들어가 버렸죠? 만약에 여기 코끝과 턱끝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입술이 이렇게 나와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수술로서 이렇게 교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자체가 수술한 이후에 이런 모습의 변화는 결국은 미소를 짓거나 그러면 귀여운 얼굴로 느낌을 줄 수 있는 귀염상을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술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도 코골이 같은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여기 무턱일 상태에서 보면 이 턱선 라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둔각의 형성을 보이고 있죠. 둔각의 형태. 그 다음에 이 턱끝선 라인에서 보면 입술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코끝과 턱선을 연결하면. 그런데 이게 수술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이 선 라인이 여기 입술과 아래 턱끝도 보면 약간 S자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S자 같은 이런 굴곡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턱선 라인도 굉장히 길고 샤프하게 날렵하게 보이죠. 그럼 다시 얼른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하고 이게 틀립니다. 물론 이렇게 턱끝을 잘라서 앞으로 전진을 시키면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2차 각이 생긴다고 해서 또 여기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보니까 이 턱끝이 여기가 붙어있던 것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턱끝 이 부분에서는 뼈가 또 자라는 것 같아요. 자라서 뼈가 리모델링 돼서 2, 3년 되면 보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지는 게 아니라 거의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 자체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좀 예리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기 단면 부위에서 또 뼈가 자라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뼈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자른 선 라인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뼈가 자라서 이렇게 무난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과정했던 부분을 제가 아까 수술 장면에서도 보여드렸고 실제 수술 장면에서도 보여드렸고 또 엑스레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여기는 가느다란 지금 와이어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로 고정을 했거든요. 이 와이어 고정이 이 위아래 여기 부착을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금속판 즉 핀을 핀이라고들 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금속판에다가 거기다 나사를 고정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매끄럽고 단단하게 매끄럽게 보여지고 깔끔하게 보여지는 수술 결과로 보여지고 또 단단하게 이렇게 유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속판 즉 핀으로 고정했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떠냐? 좀 어쨌든 눌리면 아프다고는 소리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즉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고정한 것보다는 이렇게 와이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만약에 이 와이어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수술하는 한 3달 정도 되면 이 와이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2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이 와이어 제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기 단면과 여기 단면에서 뼈가 자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원래 뼈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뼈가 채워지면서 이 와이어가 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치과 가서 파노라마 사진으로 진료를 하는데 그런 사진을 보니까 항상 여기가 철사 같은 게 보여서 좀 나중에 당황하겠다는 느낌이 들면 한 3달 정도 됐을 때 저는 길게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뼈가 붙는 기간은요 한 2달이면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얼굴 뼈는 대부분 2달이면 다 붙습니다. 올바로만 붙을 수 있게끔만 고정만 잘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제거해주면은 와이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핀이나 금속판으로 대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이어를 위해서 한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 그런 것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